안녕. 어제는 선생님 학원에 출근을 했었어. 그래서 또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들 또 보강 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도 좀 하고 했는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얼굴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음, 그래. 그래도 쌤 이렇게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렇게나마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좀 모색해 보자고. 어,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우리가 단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곧 3.1절이잖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다 하나 돼서 열심히 한번 서로 더 조심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겨보자고. 그리고 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대학교 때 교수님 그랬다고 그랬잖아.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 나중에는 정말 이 세상을 힘들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게끔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나 너무 목사님 같으니? 선생님 어제는 있잖아. 그래서 헌혈을 했어. 아, 이때 보여줘야 되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있잖아. 와, 이거 팔 봐봐, 팔. 야, 여기다 이렇게 헌혈했어.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이제 헌혈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헌혈차가 와서 했어. 근데 안타깝게 우리 중학생들은 못해. 나중에 커서 또 그런 좋은 일에도 동참해. 헌혈할 때는 그리고 꼭 신분증 갖고 가야 돼. 알았지? 그래.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제였지? 공부 마무리할 거야. 자, 또 열심히 해보자. 선생님도 학원에서 하듯이 신나게 한번 해볼게. 자, 고기압하고 저기압 나왔어. 일단 이것도 살짝 얘기를 했거든. 이 그림 보면 쉬워.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니까 고기압이야. 이게 헷갈리는데 그냥 니네 머리 위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고기압인 거 이해될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바람이 어디로 가? 땅으로 꺼져? 그러니까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있고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지. 자, 그럼 위에 있던 것도 없어지겠어. 깨끗해. 고기압 맑아. 자, 근데 여기 봐. 저기압은 뭔가 올라가. 선생님 올라가는 거는 처음에 그 구름 얘기할 때 하셨는데 그렇지. 올라가야 구름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올라가는 곳은 하여튼 구름이 생기고 그럼 올라가려면 모여들어야 돼. 그래서 저기압은 들어와야 돼. 들어오고 위로 올라가. 그래서 구름이 생겨.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을 선생님은 되게 많이 썼거든. 야, 오늘 담임선생님 완전 저기압이야. 야, 뭐 우리 엄마 오늘 완전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름 꼈다는 거야. 별로 안 좋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저기압 그러면 구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들아, 또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해? 자전을 하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그런 가상의 힘 때문에 이 바람이 휘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우리 시계 또 헷갈리지 또 그렇지? 응. 아이고 시계를 좀 봅시다. 선생님 집 구경 한번 할래요? 여기 선생님 집이에요? 예, 빨래를 아직 안 걸었어요. 자, 여기 시계 봅시다. 시계. 우리 가족 사진 다 나오네요. 이렇게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우리 남편. 아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딸 이거는 몇 년 전에 찍어가지고 애들 다 컸어. 저기 시계 있어 시계. 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지? 그렇지. 이거 시계 하나 사달라 그래 엄마한테 수능 시계. 그러면 되지 그치? 그 시계 방향 이 방향이야.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치? 다시 가야지. 선생님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을 절대 보여줄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왔어. 자, 그러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또 이제 오른손으로 하면 그렇게 쉬워. 오른손으로 다 내가 이제 오른손을 보여줄게. 자, 요렇게 해봐. 요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상승기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거 반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하면 너무 쉽지, 그치? 그 고기압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좀 손으로라도 꼭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또 외웠냐면요. 고시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냥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처럼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감 이렇게 좀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기압은 날씨 맑음, 그 다음 저기압이 구름 생기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온대저기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근데 아주 상식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왜 고기압 안 배우고 저기압 배울까?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아니, 날씨 맑은데 뭘 배워. 맑으면 땡큐지. 근데 비 오는 건 이게 문제거든. 뭐, 경제적으로. 요즘에는 이 날씨가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어요. 에이, 선생님, 날씨는 뭐, 운동회나 뭐 이런 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뭐, 산업과 뭐 이런 경제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엄청 올여름이 더울 거라는 게 예상이 되면은 아이스크림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겨울이 온난하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지금 오리털 파카 같은 거 만든 회사는 지금 진짜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 그림 하는 건 볼게요.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그렇지. 이 바람이 이상하게 꼬였어, 그렇지? 자전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바로 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늘 바람이 요렇게 온단 말이야. 요렇게 오는 거야.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치?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렇게 좀 차가운 바람이 내려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이렇게 찬바람 내려오고 찬 공기 내려오고 그 다음에 더운 공기 올라오는 여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지금의 온대 저기압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거죠. 형성하게 되는 거.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휘고, 그치? 선생님 또 빨간 거 찾아야지. 빨간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고, 이해되죠, 그쵸?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한랭전선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제 잡아 먹어. 이게 바로 뭐야? 너 끝났어. 다이 끝. 회색 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는 거야. 저기 북에서 부는 극동풍과 편서풍이 만나면서. 자,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쪽이 찬 기단과 남쪽이 따뜻한 기단이 만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온대저기압이라고 한다. 우리가 또 온대기후에 들어가죠. 사계절이 뚜렷한 빤스만 입고 사는 나라는 열대기후,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추우면 이제 냉대, 한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타이가랑 툰드라는 뭐가 뭔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사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특징은요. 자,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온난전선이,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자, 이렇게 말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먹어,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 미리 그림 좀 그렸어요. 예, 책에 있는 그림보다 여기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서남북 아니까, 여기 이제 어때요? 남쪽과 동쪽 사이, 남동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 사이, 남서쪽으로 이렇게 전선이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죠, 그렇죠? 아까 그림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는 온대저기압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야. 근데 요거를 단면을 잘라가지고 옆면을 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이거 한랭전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요 그림 자체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한랭전선 급하죠. 온난전선 이렇게 완만하게 형성돼 전선면이. 그 다음에 찬따찬. 그러니까 요 위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이 C구역만 따뜻하고요. 나머지 다 차가운 거예요. 나머지 다 차갑게 좀 파란색으로 차갑게 이렇게 선생님 좀 표시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짜잔, 짜라잔. 한국 지도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쪽이 이제 서해안, 요쪽이 동해안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 편서풍 지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둥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요걸 또 좀 어릴 걸.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B가 먼저, 그치? B가 먼저.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엔 A 이렇게 되는 거죠. 좋다. 이렇게 하니까 또 좋다. 화면으로. 요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치? 편서풍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책도 한번 볼까, 그래도? 책에 멋진 그림 나와 있죠. 그쵸? 잘 그렸어. 돈 내고 살만해, 책.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아까 선생님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A, C, B라고 했는데 우리 책은 그냥 또 순서대로 여기를 A, 그쵸? 여기를 A라고 했고 B, C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지속적인 비가 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아직 여기 있지 않고 내가 좀 여기 있다고 치자고. 여기 내가 좀 이 정도에 있어. 그러면은 벌써 이 온난전선 오기 전에 저기 높은 하늘에 이런 구름들이 보여. 그래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좀 비가 와. 스물스물 비가 와. 추운데 으실으실 이렇게 비가 오더니만 그거 지나가더니 어떻게 돼? 따뜻해. 따뜻해. 그리고 또 날씨가 밝아. 근데 또 이렇게 조금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소나기 오고 나서 추워져.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전형적인 날씨 변화라는 얘기죠. 예. 사실 뭐 잘 모르죠.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한랭전선이 빠르니까 그냥 소멸되기도 하고, 때론 얘가 걸쳐가기도 하고, 뭐 때론 밑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그렇게 아주 그냥 두부 못 자르듯이 규칙적인 그런 변화를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 단면 그림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찬따찬, 그다음 급하고 완만하고 저군형, 충운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요 선생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 표로도 정리했어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를 보면은 얘는 지금 추워, 그렇지? 그리고 비는 지속적인 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해. 그리고 맑아. 그치? 그리고 얘는 또 춥고, 또 어떻게, 또 소나기 내려. 근데 여기에 뭘 하나 추가하고 싶어, 선생님이. 뭐냐면 이게 저기압이야.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저기압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요렇게 따지면 지금 A 지역은 지금 무슨 풍이 부는 거야? 북서풍이 부는 거야. 왜냐면 바람은 불어오는 쪽 이름 따자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C 지역은 그럼 무슨 풍이 되는 거야? 이건 남서풍이 되는 거야. 남서풍. 그 다음 B 지역은 이건 무슨 풍이 되는 거야? 이건 남동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가만히 있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동풍이 불었어. 그러더니 아이고 이게 따뜻해지면서 남서풍으로 바뀌어. 그러니 또 아이고 소나기 내리고 나니까 웬일이야. 북서풍 불어. 그러면 요걸 좀 연결해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온난전선 지나가면 남동이 남서,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남서가 북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글쎄 요거를 이제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선생님 또 이렇게 혹시 못 외우는 친구들 때문에 이제 남동풍에서 이렇게 불다가 어떻게 남서풍 되잖아. 그래서 나는 온난전선 지나가면 따뜻하니까 야호 그리고 만세하는 그림. 그렇게 하면 좀 외우기 쉽나? 그 다음에 이제 추워지잖아. 추워지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의미에서 남서풍에서 아이고 온도가 내려가. 뭐 이렇게 남서풍에서 온도가 내려가. 뭐 이렇게 외워봤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풍향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배웠기 때문에요. A와 B에서의 어떤 기상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요 바람 얘기 나오면 거기서부터 틀리죠. 우리가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면 하죠. 근데 그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편사풍 때문에 이렇게 온다는 걸 모르는 거지. 징징 쥐징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모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하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온대저기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이제 뭐 이렇게도 정리를 했어요. 위에 거랑 같이 봐야 되니까 A에서는 온도가 낮고 구름은 저군형, 풍향, 북서풍. C는 온도 높고 맑고 남서풍. 그 다음에 B는 온도가 낮고 충운형 구름, 남동풍. 이렇게도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봤지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지나간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이제 서울이 중요한데요. 여기 서울을 보세요. 그러면 서울은 벌써 이 지속적인 비가 지나가고 이제 지금 날씨 엄청 맑은 거야. 그렇지? 조금 있으면 이제 소나기 내리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옆에 보시면 요 1번 있는데 1번에 대해서 절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요게 일기도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압력이 같은 데를 이은 등압선이 나타나진 일기도고요. 얘는 위성사진으로 구름을 나타낸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이제 구름의 양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기압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다들 이제 두 가지의 일기도가 있다는 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얘기도 좀 선생님이 하긴 해야 되겠다. 요것도 빠지긴 했는데 우리 이제 등고선 알아요? 예, 선생님이 이제 사회 선생님 갑자기 또 됐네. 이제 이 산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이 높이가 같은 데를 높이가 이렇게 같은 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요 밑에다 이렇게 연장해서 표현을 해요. 뭐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요렇게 이제 이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고선이라고 그래. 등고선. 그래서 지금 요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쪽이 좀 완만하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점이 여기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간격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간격이. 그래서 이 등고선의 간격을 보고 우리가 산의 그 가파름,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알잖아. 그 이렇게 높은 데는 좀 진한 고동색 같은 거로 돼 있고 이런 거 알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도 등압선이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데요.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요. 매끈한 곡선이 되게끔. 여기 보면 이제 거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측값이 없을 때는 어림 잡아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수행평가 보고 그럴 때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빠져서 그냥 여러분이 일기도 보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이제 봄철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동성 저기압도 이동성이래. 온대 저기압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봄철은 일기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특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 이렇게 봄철이라고 그러니까 봄철인가 보다 하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여름철부터는 신경 쓰셔야 돼요. 왜요? 여름은 장마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죠. 이거 딱 보니까 알잖아. 아, 장마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남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북쪽에 저기압이 형성돼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죠. 예, 그렇게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보시면요, 사실 이 가을철도 우리가 좀 확인하기 어려워요. 가을과 봄을 그게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겨울철을 봅시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짠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세요. 뭔가 겨울철 엄청 간격이 좁죠. 이게 간격이 좁다는 건 기압차가 심하니까 아까 그 등고선처럼 기울기가 급하니까 이거 바람 세게 분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이쪽 고기압, 이쪽 저기압 있죠. 바람은 차고에서 따저로 보니까. 근데 이것도 참 아이고 좀 암기하기가 좀 짜증나죠. 왜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여름철은 남고 북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북고 남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서고동저야. 자, 그러니까 헷갈리죠. 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주셔야죠. 자, 겨울철은 이렇게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는 거. 아, 바람 참 세구나 하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딱 사진을 찍으세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아까 여름철 뭘 찾으시면 돼요? 장마전선을 찾으면 되죠. 그리고 내가 책에다가 이제 낙서하기 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런 표시. 요런 표시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열대저기압이라고 그래가지고 태풍 표시예요. 태풍. 근데 이제 중심 속력 17m/s 이상의 이 저기압,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이제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뭐 올해 또 태풍이 또 늦게 많이 왔었죠. 아니 작년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봄에 보면은 양쯔강 기단으로 날씨 변화가 좀 심하다.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그리고 황사.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는 뭐 황사 아무것도 아니야. 미세먼지가 중요하지.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북태평양 기단 또 이제 초여름에 장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십몇 년 살았잖아요. 여름에 장마 오고 더웠다가 태풍 뒤에 오죠. 예, 그 정도 순서는 좀 알아두세요. 장마가 오고 더웠다 태풍 온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남고 북저형의 그런 기압 배치를 한다. 그다음에 가을에는요 역시 뭐 이동성 고기압 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근데 사실 이제 가을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고마비다. 뭐 그래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막 이랬는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 가장 싫은 계절이라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책만 읽으라고. 자, 그다음에 겨울은 이제 시베리아 기단에 아주 춥고 건조한 그 영향을 받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 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파나 폭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설명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무슨 기압의 지역은 날씨가 맑고 고기압이죠. 어디는 제가 선생님 오늘 완전 저기압이야. 저기압 구름 맞죠? 그다음 2번 온대 저기압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편서풍 때문에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를 변화시켜요.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북서쪽에 고기압이 그다음 남동쪽에는 저기압이 발달해 있고요. 겨울이니까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도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나머지 하이탑 안 풀었던 문제 마저 풀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